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종목 분석이 아닙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의 현장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2026년 2월 6일 기준 주가 66,600원, 시가총액 4조 3,327억 원, 코스닥 시장 15위에 랭크된 이 기업의 이름은 클래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이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71%입니다. 10명의 주주 중 7명이 외국인이라는 뜻이죠. JP모건, CLSA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연일 순매수 중입니다. 대체 이 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입니다. 50.4%. 매출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네이버가 20%대, 삼성전자가 10%대인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수치인지 아시겠죠? 2024년 매출 2,429억 원에서 2025년 3,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성장이 예상됩니다. 6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갱신하며 폭풍 성장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키움증권 81,000원, LS증권 7만원, 하나증권 84,000원.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입니다. 현재가 66,600원에서 최대 26%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대체 이 기업은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국 미용 의료기기 산업의 숨겨진 거인과 그들이 미국 시장을 어떻게 정복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주도주 레이더와 함께 이 혁명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침습 미용 시술의 폭발적 성장이죠.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2026년 188억 달러, 한화로 약 26조 원에서 2031년 305억 달러, 약 42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0.12%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전 세계 GDP 성장률이 3%대인 걸 생각하면 3배 이상 빠른 성장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 메가 트렌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60대, 70대로 진입하면서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두 번째는 MZ세대의 미용 투자 증가입니다. 과거에는 40대, 50대가 주 고객이었다면 이제는 20대, 30대도 리프팅 시술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원하는 게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는 점입니다. 메스를 대지 않고 당일 시술 후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침습적 방법을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HIFU, RF 같은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37억 달러, 약 18조 원 규모입니다. 유럽이 그 뒤를 이어 8에서 10조 원 규모로 추정되죠. 이 두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이 글로벌 패권을 쥐려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하이로닉, 루트로닉, 이들은 모두 K-뷰티테크의 선봉장들이죠. 왜 한국 기업일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 LG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자기술력입니다. HIFU는 초음파 기술, RF는 고주파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영역이거든요. 둘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미국 울세라가 시술 한 번에 300만 원이라면 한국 제품은 100만 원대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죠. 특히 HIFU 시장에서는 미국의 울세라가 오랜 기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슈링크가 맹추격하기 시작했죠. 그 슈링크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클래시스입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25일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납니다. 클래시스의 신제품 쿼드세이가 FDA 510K 승인을 획득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미국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FDA 승인이 필수입니다. 이 문턱이 워낙 높아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에 실패해왔죠.
하지만 클래시스는 이미 사이저로 2023년 FDA 승인을 받은 데 이어 2025년 쿼드세이로 두 번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 병원과 클리닉에 떳떳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죠. 2025년은 FDA 승인을 받고 유통망을 구축하는 준비의 해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으로 미국 매출이 폭발하는 실행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사들이 클래시스에 대해 강력 매수 의견을 내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클래시스가 2026년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잠재력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리커링 모델, 즉 반복 매출 구조입니다. 미용 시술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마다 반복해서 받아야 효과가 유지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거시적 그림입니다.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10% 성장 중이고 미국 시장이 18조 원 규모의 최대 격전지이며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이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클래시스가 FDA 승인을 무기로 2026년 미국 시장 본격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것,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클래시스의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클래시스가 돈을 거는 핵심 기술은 HIFU, 고강도 집석 우초음파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렸을 때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워본 기억나시죠? HIFU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초음파를 한 점에 집중시켜서 피부 진피층, 그러니까 피부 속 깊은 곳에 65에서 75도의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 열이 콜라겐을 수축시키고 재생을 촉진해서 리프팅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왜 혁신적이냐면 피부 표면은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속 깊은 곳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칼을 대지 않고도 수술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비침습 리프팅이라고 부릅니다. 클래시스의 대표 제품이 바로 슈링크 시리즈입니다. 2017년 출시 이후 전 세계 70여 개국에 출출되며 HIFU 시장에서 세계 1위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죠. 구글 트렌즈에서 HIFU 시술 검색 시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울세라와 뭐가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가격입니다. 울세라 시술이 300만 원대라면 슈링크는 100만 원대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죠. 병원 입장에서는 장비 구입 비용도 저렴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 비용 부담이 적으니 윈윈입니다. 그런데 클래시스의 진짜 수익 비결은 장비 판매가 아닙니다. 바로 소모품 판매죠. HIFU 장비는 시술할 때마다 카트리지라는 소모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프린터와 잉크 카트리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린터 회사들이 프린터 본체는 싸게 팔고 잉크 카트리지로 돈을 버는 것처럼 클래시스도 장비는 적정 가격에 보급하고 소모품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리커링 모델이죠. 실제로 클래시스의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소모품 매출이 352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장비를 한 번 팔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비가 있는 한 계속해서 소모품을 팔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영업이익률 50%를 가능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현재 클래시스가 전 세계에 보급한 장비가 수만 대에 달합니다. 이 장비 하나하나가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인 셈이죠. 장비가 늘어날수록 소모품 매출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클래시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었죠. 바로 쿼드세이입니다. 이건 HIFU가 아니라 마이크로니들 RF, 즉 극미세 바늘과 고주파를 결합한 기술입니다. HIFU는 강력하지만 모든 피부 타입에 적용하기 어렵고 깊은 주름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쿼드세이는 극미세 바늘로 피부 표피를 최소 침습한 뒤 고주파 에너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HIFU보다 더 정교하고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죠. 쿼드세이는 2025년 7월 미국 FDA 510K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수 있게 된 거죠. 증권사들은 쿼드세이가 2026년 클래시스 미국 매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이제 HIFU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RF 장비인 볼유머, 마이크로니들 RF인 쿼드세이,
그리고 홈케어 제품인 슈링크홈까지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죠. 특히 슈링크홈은 병의원이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홈케어 제품입니다. B2B에서 B2C로 시장을 확장하는 전략이죠. 2026년 2월 현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사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같은 미용의료 섹터의 대표 기업으로 파마리서치와 하이로닉이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시총 3조 5천억 원으로 스킨부스터 리쥬란이 주력이고 하이로닉은 HIFU 장비 더블로로 유명하죠. 클래시스의 가장 큰 강점은 수익성입니다. 영업이익률이 45%에서 50%대로 경쟁사들의 20에서 30%대를 압도하죠. 이는 소모품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2022년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클래시스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베인캐피탈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클래시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죠. 베인캐피탈 인수 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2021년 주당 66원이던 배당금이 2025년 266원으로 무려 4배 증가했죠. 이는 미용기기 섹터에서 가장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브라질 유통사 매드시스템즈를 183억 원에 인수하며 남미 시장 공급망을 수직 계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브라질 파트너사의 매출 채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직접 유통까지 장악하며 수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죠. 정리하면 클래시스는 HIFU 세계 1위 기술력, HIFU에서 RF까지 제품 다각화, 그리고 베인캐피탈의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3박자를 완성한 기업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강점을 실제 실적과 주가로 증명하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과연 클래시스의 실적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핵심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래시스, 종목 코드 214150, 2026년 2월 6일 종가 기준 66,600원입니다. 전일 대비 2,500원, 3.62% 하락 마감했죠. 그런데 이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는 게 증권사들의 분석입니다. 시가총액은 4조 3,627억 원으로 코스닥 시장 1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형주 반열에 오른 셈이죠. 상장 주식수는 6,550만 주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71.07%에 달합니다.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클래시스는 2024년 3분기부터 6분기 연속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간 매출 249억 원, 영업이익 124억 원을 기록했죠. 회사가 제시한 2025년 매출 가이던스는 3,50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44% 성장하는 수치죠. 증권사들은 이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341억 원을 컨센서스로 제시하고 있지만 회사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영업이익률은 50%대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비교해보면 네이버가 20%대, 삼성전자가 10%대, 애플이 25%대입니다. 클래시스는 이들을 모두 뛰어넘는 수익성을 자랑하는 거죠. 매출 구성을 보면 2025년 2분기 기준 장비 매출이 455억 원으로 55%, 소모품 매출이 322억 원으로 45%입니다. 소모품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는 곧 고마진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매출 구성을 보면 아시아가 약 60%, 남미가 25%, 유럽과 미국이 15% 정도입니다. 아직 미국 유럽 비중이 낮다는 게 오히려 성장 여력으로 해석됩니다. 2026년부터 선진국 매출이 본격화되면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죠. 재무 전전성도 탄탄합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26.25%로 매우 낮고 순차입금이 마이너스입니다. 즉 빚보다 현금이 더 많다는 뜻이죠. 현금성 자산이 풍부해서 언제든 공격적인 투자나 M&A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27.39%입니다.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1년에 27%의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의 기준이 ROE 15% 이상인데 클래시스는 이를 훨씬 상회합니다. 배당도 꾸준히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주당 257원의 배당을 지급했고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약 0.39%입니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베인캐피털 인수 후 배당금이 4배 증가했다는 점에서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2026년 주요 모멘텀은 명확합니다. 첫째, 미국 시장에서 쿼드세이와 사이저 본격화.
둘째, 유럽 CE MDR 인증 기반 유럽 시장 확대. 셋째, 브라질 매드 시스템즈 인수 효과 본격 반영.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2026년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첫째, 브라질 유통사 인수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미 시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둘째, 수출 비중이 높아 원화 강세 시 환차손 우려가 있죠. 셋째, 하이프 시장에 경쟁사들이 계속 진입하며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진입 장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FDA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1, 2년의 시간과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고 브랜드 인지도를 쌓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죠. 클래시스는 이미 이 벽을 넘었기 때문에 선점자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PER은 36.96배, PBR은 8.37배입니다. 동일 업종 평균 PER이 175배인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절대적 수치로는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걸까요? 성장성을 고려하면 합리적입니다. 2025년 EPS 추정치가 1979원인데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고 있으니 PEG 레이시오로 보면 1.2배 수준으로 적정합니다. 성장주의 PEG 레이시오 적정 수준이 1, 2배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52주 최고가가 77,600원, 최저가가 45,450원입니다. 현재 66,600원은 최고가 대비 약 14% 하락한 위치죠. 2026년 1월 중순 7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서막인지는 다음 파트에서 목표가 시나리오를 통해 판단해 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발표된 리포트를 종합하면 투자 의견은 매수 4.00점, 목표 주가는 평균 77,071원입니다. 현재가 66,600원 대비 약 15.7%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죠. 개별 증권사 목표가를 보면 키움증권 81,000원, 하나증권 84,000원, LS증권 7만원, 유안타증권 74,000원, 유진투자증권 75,000원 등입니다.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현재가보다 높다는 공통점이 있죠.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산출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12개월 선행 EPS에 목표 PER을 곱하는 방식이죠. 키움증권의 경우 선행 4분기 EPS를 2,393원으로 추정하고 목표 PER 33배를 적용해 78,000원, 최근 81,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A, 보수적 관점입니다. 보수적 시나리오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브라질 유통채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경쟁 심화로 마진이 소폭 하락하는 경우죠. 이 경우 2026년 매출은 3,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성장, 영업이익률은 47%로 소폭 하락, EPS는 2,1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밸류에이션은 목표 PER 30배를 적용합니다. 과거 3년 평균 PER이 30에서 35배인 점을 감안하면 하단에 해당하죠. 보수적 목표가는 2,100원 곱하기 30배로 63,000원입니다. 현재가 66,600원 대비 약 마이너스 5.4%입니다. 즉, 보수적으로 봐도 추가 하락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뜻이죠. 이제 시나리오 B, 낙관적 관점을 보겠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의 조건입니다. 쿼드세이가 미국 시장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고 유럽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며 소모품 비중 증가로 영업이익률 50%를 유지하는 경우죠. 이 경우 2026년 매출은 4,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 영업이익률 50% 유지, EPS는 2,500원으로 예상됩니다. 밸류에이션은 목표 PER 35배를 적용합니다. 글로벌 확장 성공 시 프리미엄 부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낙관적 목표가는 2,500원 곱하기 35배로 87,500원입니다. 현재가 66,600원 대비 약 플러스 31.4%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두 시나리오를 가르는 핵심 변수는 명확합니다. 미국에서 쿼드세이와 사이저가 얼마나 팔리느냐죠. 분기별 실적 발표 시 미국 매출 성장률과 장비 판매 대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5월 중순쯤 발표될 텐데 이때 미국 매출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가 2026년 주가 흐름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63,000원으로 하방 마이너스 5.4%,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87,500원으로 상방 플러스 31.4%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 평균인 77,000원대는 두 시나리오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리스크 대비 보상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하방은 5% 정도로 제한적인 반면 상방은 30% 이상 열려 있죠. 최대 리스크는 뭔가요? 미국 시장 진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원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적을 컨센서스 하회하며 주가가 6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언제 팔아야 하나요? 두 가지 신호를 보세요. 첫째, 주가가 8만 원을 돌파하면 1차 차익 실현을 고려하세요. 둘째,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비중 축소를 검토하세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클래시스는 영업이익률 50%의 초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FDA 승인을 무기로 18조 원 규모의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증권사 목표가는 평균 77,000원으로 현재가 대비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파마 리서치 OES 클래시스 2026년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같은 미용 의료 섹터의 양대 산맥, 어느 쪽에 베팅해야 할지 심층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위해 주도주 레이더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도주 레이더였습니다.